역대급 시장도 가능하다. 예, 역대급 네. 시장이 8조에서 10조 원인데 뭐 그거를 훌쩍 넘기는 거는 이제 뭐 전혀 변수가 아니고요. 개수로도 역대 최고치에 해당되는 숫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공모주들을 다 받아서 통장에 넣어놓으면은 70%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돈이 돈을 버는 돈 예. 복사기네요. 이 제2의 박셀바이오가 될 공모주 어디냐? 네. 5개 업종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자를 꿈꾸는 개미 여러분, 북꿈입니다. 여러분, 클릭 몇 번에 몇십만 원 버는 방법, 하루에 수익률 160% 보장. 무슨 말인지 감이 오시나요? 이게 어디 댓글 알바의 광고가 아닙니다. 이 최근 공모주 시장의 상황을 표현하라고 하면은 아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 공모주 투자 열풍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게 너무 과열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공모주 투자와 관련해서 속 시원히 얘기해 주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흥국증권에서 스몰캡을 전담하고 계시는 최종경 리서치 팀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요즘 분위기는 어떤가요? 우리 시장의 공모주 시장 열풍은 2015년부터 6년째, 7년째 지금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요.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작년하고 올해가 특히 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흔히 이 공모주 시장을 분석할 때 상장 기업수, 그러니까 몇 개의 기업이 상장을 하느냐, 그리고 공모 규모, 그러니까 얼마나 큰 기업이 상장을 하느냐, 그리고 주가 수익률, 상장하고 전후로 이제 주가가 어떠냐, 이제 요 세 가지 변수가 제일 중요한 변수인데, 흔히 이 공모주 시장에서 세 가지 변수가 다 좋은 애는 사실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변수가 굉장히 이렇게 첨예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상장 기업수인데 2020년 같은 경우는 연간 70개의 기업이 새로 상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이고요. 2015년부터 우리 시장에 70개에서 80개 정도의 숫자가 계속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올해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좀 예측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역대 최고치인 80개의 상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시 강조드리자면은 개수로도 역대 최고치에 해당되는 숫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모 규모 기준으로 최고점을 기록했던 해는 2010년에 10조 원과 그리고 2017년에 8조 원 이 두 번이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여기가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연초에 약 8조 원 정도의 시장을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70% 이상 늘어나는 굉장히 좋은 시장인데, 연중에 지금 특히 이번 4월, 5월을 거치면서 예상했던, 그리고 또 예상하지 못했던 대여급들이 집중적으로 청구서가 접수가 되면서 올해는 8조 원 시장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을 지금 형성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역대급 시장도 가능하다. 역대급 시장이 8조에서 10조 원인데 뭐 그거를 훌쩍 넘기는 거는 이제 뭐 전혀 변수가 아니고요. 과연 얼마나 커질까가 가늠이 안 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청구서를 접수해 놓은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몇십조 원이라고 예상되는, 뭐 당연히 단일 공모 규모 1조 원 이상의 대여급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현재 청구서 접수되어 있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게임업계 최대어라는 수식어가 지금 수년째 계속 비상장 시장에서 따라붙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8월에서 9월이면은 이 올해의 대여급들을 더 많이 만나보시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구서 접수된 기업뿐이 아니라 그 SKT의 계열사인 원스토어라든지, 그리고 올해를 포함해서 역대 우리 시장의 최대여급이 될 것 같은데, 그 LG에너지 솔루션의 상장도 조만간 시장에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기업들을 다 합쳐도 공모 규모가 뭐 8조 원, 10조 원이 아니라 뭐 굉장히 큰 공모 규모를 올해 기록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모주 열풍이 부는 가장 큰 이유가 소위 이제 따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이게 올해, 뭐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상장한 기업들, 상장한 이후의 주가가 공모가 대비로는 좀 어땠나요? 공모가 대비의 수익률을 놓고 볼 때 저는 뭐 하루 수익률, 뭐 15일 수익률, 뭐 한 달, 세 달, 뭐 이렇게 이제 구간을 나눠서 보는데, 사실 공모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하루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28개의 기업이 상장을 완료한 상태이고요.
하루 수익률 평균으로 64%를 공모가보다 64%?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20년 같은 경우는 69%를 기록을 했습니다. 굉장히 재미난 데이터가 한 가지가 있어요. 2020년에 상장했던 기업들은 하루 수익률이 69%를 기록을 했는데 전주 기준의 현재가 기준으로 공모가 대비 82%의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상장 이후에 주가가 더 올랐다는 조금 더 거네요. 오른 거죠, 평균적으로. 그 이유는 2020년 말과 2021년 초에 이 시장 전반적인 호황이 반영된 주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재밌습니다. 하루 수익률 평균이 64%를 기록했는데 현재 전주 종가 기준 현재가의 수익률은 47%를 기록 중입니다. 상장 첫날보다 떨어졌네요. 전날보다 오히려. 떨어진 거죠. 네. 그 공모가 대비 수익률이 높은 거는 이 공모 시장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 공모주들을 다 받아서 통장에 넣어놓으면은 70%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돈이 돈을 버는 돈 예. 복사기네요. 2020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공모가 상단을 기록하는 꽤 안정적인 주가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단을 좀 많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증권사,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상장 주관사라고 하죠. 그 상장을 이제 주선하는 이제 증권사들이 이제 예측한 기업 가치, 그게 뭐 대략 가격이 뭐 이 정도에서 이 정도 범위면은 괜찮겠다 싶은 그 범위가 있는데 기관들의 이제 수요 예측 청약을 받아본 결과 나는 이것보다 더 높은 가격에도 살 수 있다. 이런 게 더 많았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0년과 2021년 전체적으로 공모주들의 수익률이 높았던 그 결과가 다시 또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모주 받기가 지금 사실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특히나 이제 균등 배정 방식으로 바뀌고 나서부터 사실 거의 이제 로또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은 상장한 이후에 내가 어느 시점에 이거를 사면 좋을까에 대한 그런 관심일 텐데 어떤 전략 혹은 어느 시점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고 보시는지. 제가 일반론 하나와 올해의 투자 전략 하나를 해서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한테 추천을 드릴 때 공모가 대비해서 너무 급등한 주식이나 너무 급락한 주식은 피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급등한 주식 같은 경우는 주가가 안정화되기까지 꽤 시간이 걸리고요. 또 하나 급락한 주가는 초기에 공모주로 투자했던 투자자분들의 수급이 바뀔 때까지 일정 기간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규 상장한 이후에 공모가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15% 정도의 박스권에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신주들의 경우는 재투자를 굉장히 이렇게 좋은 기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경우가 다르죠.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상장하고 나서 수익률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공모가로 돌아오는 기업들이 잘 없어요. 거의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공모가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15%의 범위를 약간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공모가에서 뭐 플러스 30%의 범위 정도. 이거는 실전에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 후 주가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이해하시기가 좋을 거예요. 예, 특히 이런 이 몸무게가 좀 있는 대여급 같은 경우는 주가가 그렇게 경고망동하지 않습니다. 흘러내릴 때 쓱 미끄러졌다가 또 오를 때 쓱 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은 공모가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이 주가 수익률에서 재투자하는 신규 투자하는 그 범위를 미리 설정하시면은 제가 볼 때 물론 그 범위가 사람마다 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그쵸. 다만 그 범위를 미리 설정하고 그때의 재투자에 들어간다는 전략을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예정이 되어 있는 이제 대여급들 상장이 있잖아요. 주목할 만한 대여급들에 대해서 간략히 기업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NC소프트와 업계를 나란히 하는 그 게임 업계의 최대어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게임 대장주가 바뀌냐 마냐 약간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업계를 나란히 한다고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가지고 배틀그라운드라는 정말 이 대한민국 게임 역사에 남는 굉장히 히트작을 서바이벌 슈팅 게임. 예, 개발하고 서비스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하나는 글로벌 서비스에 분명히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만 NC소프트를 기준으로 현재 상장되어 있는 NC소프트를 기준으로 작년 대비 올해 현재 NC소프트의 가격이 조금 조정받아 있는 상황은 크래프톤의 상장에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에요. 예. 아무래도 동종 업계 대비 맞습니다. 뭐 얼마 가치가 되냐 뭐 이렇게 예, 판단을 하니까. 정확합니다. 카카오뱅크는 어떤가요? 카카오뱅크를 위시한 온라인 이 뱅킹 또 이 핀테크라고 불리는 이 전반적인 그 온라인 금융 서비스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시가총액에 대해서는 가장 그 컨센서스가 잡히지 않는 범위가 넓은 기업입니다. 다만 현재 그 카카오뱅크가 그 성장하고 있는 속도가 기존의 그 전통적인 은행업들 대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장성의 가치가 분명히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와 함께 카카오페이의 상장도 굉장히 주목할 부분입니다. 카카오뱅크는 밸류에이션을 잡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현재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아직까지 그 수익 구간으로 들어오지 못했어요. 아직 적자인가요? 예, 아직 적자 상태인데 이번에 또 역시 굉장히 큰 시가총액으로 코스피 시장에 지금 노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그 수익 구간을 들어가기 전에 상장하는 카카오페이의 이 기업 가치도 시장에서 얼마를 또 인정을 받는지가 현재 좀 관심이 많이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상장 일정이 대략적으로 나와 있나요?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는 모두 4월에 청구서 접수를 했고요. 이 청구서 접수 기준으로 전체 120일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9월에 상장이 모두 예상되는 시점인데 9월보다는 조금 일정이 앞당겨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올해 상장 예정된 공모주 중에서 이런 대형급들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자그마한 이제 스몰캡 중소형주들도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 관심을 끈 거는 이제 뭐 SK 바팜이라든지 빅히트 이런 기업들인데 정작 수익률은 박셀바이오가 제일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 제2의 박셀바이오가 될 공모주 어디냐 이런 숨겨진 흙 속의 진주 같은 그런 스몰캡이 있다면 중소형주에 대해서 기업명을 이렇게 탁탁 찍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 저도. 그래서 제가 2021년 상장 예정 기업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올해 어떤 업종의 어떤 이슈의 기업들이 굉장히 유망할까 그런 거를 좀 정리를 해봐서 이 5개 부분의 기업들을 5개 업종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AI 빅데이터, 2차 전지, 헬스케어 신약 개발, 그리고 핀테크와 콘텐츠 부분이 되고요. 타 산업군 대비 기업 밸류에이션에 이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군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소위 말하는 성장주라고 고성장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실제로 2021년 연초부터 지금까지 상장한 기업들 중에 뭐 AI 빅데이터나 콘텐츠, 핀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주가 수익률을 지금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급들이 약간 시장에서 이렇게 주목을 확 끄는 그런 모객의 의미가 있다면 실제로 이런 실리는 이런 중소형급 이런 유망 산업군에서 챙기시는 거를 또 제가 조금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장 뭐 이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 상장이 예정돼 있는 기업들이 어딘지가 또 관심일 것 같은데 당장 이번 주에 SK IE 테크놀로지의 상장이 시장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5월에 이 CNC 인터내셔널, 샘 CNS, 삼형 SNC, 진 시스템, 제주 맥주까지 이 코스닥의 기업들도 굉장히 화려한 라인업으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일반 청약을 받지 않은 기업들이죠. 받은 기업도 있고 받지 않은 기업도 있고. 받은 기업도 있고. 6월 달에 예정돼 있는 기업들은 어디가 있나요? 6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달에 수요 예측을 진행하는 기업들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ADN 코리아, LB루셈, 아모센스 등이 현재 대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임상 CRO 서비스나 아니면 디스플레이 구동 반도체 쪽이나 무선 충전, 차페시스타 등등 이런 IT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신기술 관련된 기업들이 올해 계속 연이어서 상장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좀 당장 5월, 6월 상장이 대기돼 있는 그런 기업들 잘 눈여겨봤다가 어떤 기업에 청약을 하는 게 좋을지 잘 판단을 하는 게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